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등록면허 취득세, 중과세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중과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나간 프린터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나간 프린터. 자, 그래서 지난주 나간 프린터 문제 3번 보시면은,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별표 3개, 올해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별표 3개. 자, 한번 볼까요? 같이. 1번. 원시 취득이다. 자, 원시 취득일 때는 몇 프로죠, 여러분? 1000분의 28. 몇 프로, 여러분? 2.8%. 예. 여러분, 기본서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기본서는 129쪽. 기본서는 129쪽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원시 취득 1000분의 얼마? 28. 맞는 말이죠? 자, 2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죠. 자, 상속일 때 1000분의 얼마죠? 28이지만 그게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얼마죠, 여러분? 1000분의 23. 맞나요? 예, 맞네요. 자, 3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라고 그랬죠. 얼마, 여러분? 1000분의 28. 역시 맞는 말이죠. 자, 4번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래. 1000분의 얼마 돼야 돼? 40이 되겠죠. 예, 왜냐면 농지일 때 1000분의 얼마? 30이니까.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는데 부동산이면 4%, 농지면 몇 프로? 3%. 주택일 때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1%, 2%, 3%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5번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자, 공유권의 분할은 1000분의 얼마, 여러분? 23. 제일 낮은 게 몇이죠? 1000분의 23. 공유권의 분할이 제일 낮은가? 제일 높은 거는 뭐죠, 여러분? 매매일 때죠. 돈 주고 샀을 때 제일 높은 세율이고, 예. 공유권의 분할은 그냥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를 소유권 형태의 전환에 불과하니까 일단 제일 낮은 1000분의 얼마, 여러분? 23이죠. 자, 4번 보죠.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는 물었죠. 자, 농지죠. 농지인데 뭐예요, 여러분? 상호 교환. 자, 여러분, 이건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 통칙. 그러면 교환은 우리 취득 형태를 보면 무슨 취득이고, 여러분? 유상. 그럼 유상일 때 몇 프로인데? 4%인데 물건이 뭐니까? 농지니까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1000분의 30이 되는 거죠. 1000분의 30.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편의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옳은 것을. 자, 박스 열거 문제죠. 그럼 한번 볼까요? 박스 열거 문제. 자, 기업 상속을 한 농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23 맞나요? 자, 지금 기업은 맞는 거죠. 지금 옳은 것 물어봤어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문제 넘기니까 모르겠죠, 다시. 예, 넘기는 즉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 옳은 거 물어봤어? 틀린 거 물어봤어? 옳은 거. 그럼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럼 기억 나와 있는 게 지금 1번 나왔죠? 3번 나왔죠? 5번 남았죠? 예, 그러면 2번과 몇 번은? 4번은 탈락이 되는 거죠. 그죠? 2번과 4번 탈락됐죠. 니은 한번 볼까요? 합유물이나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얼마? 23. 니은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니은도 뭐 나와야 되는 거네요. 예, 니은 나와야 되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시 취득으로서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을 위한 농지 취득을 제외한 일반적 원시 취득. 1000분의 얼마 되는 거, 여러분? 28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거기 가르고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을 위한 농지 취득은 여러분 밑줄. 이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이야. 그래서 그 감면 대상을 제외한 걸로 대답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출전에 미리 쫄아갖고 낸 거죠.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이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을 위한 농지 취득은 매립이나 간척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근데 이때 그게 뭐다 보니까 농지다 보니까 이때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뭘 적용해준다고요? 감면을 정해줘.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시비에 걸지 못하게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원시 취득은 얼마, 여러분? 1000분의 28 이렇게 확인하시면 됐죠. 자, 리을. 법령으로 정한, 자, 누가 나왔죠,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의 무상 취득이죠. 이게 밑줄. 상속의 무상. 뭐죠, 여러분?
증여, 기부 등을 말하는 거죠. 상속을 제한 모든 무상이니까 증여, 기부 등을 말하는데 누가 받았으니까? 비영리 사업자 받았죠.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천분의 얼마 되는가? 28이 되죠. 맞아서 틀렸어. 맞았나요? 그러면 기억리을 디귿리을이 다 맞나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5번이 다 답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확인해 두시고요. 자, 우리 중과세 갑시다. 교과서. 남은 거는 또 해당 내용 나올 때 풀기로 하고요. 자, 교재 136쪽 잠깐 봐주십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좀 안 넣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등록료, 우리 취득세 중과세는 시험에 안 넣기를 바라는데 나왔을 때 맞았을 때보다는 틀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우리 중과세에서는 좀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합시다. 일단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첫째가 표준세율에다가 자, 중과기준세율. 자,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라서 여러분? 2%. 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이 얼마? 400을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뭐하라 여러분? 더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중과기준세율은 우리 탄력세율 등을 또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말하는데 몇 프로다? 2%. 자, 그럼 100분의 요거 4배니까 몇 배를 말하고 여러분? 4배. 그럼 2%에 4배니까 몇 프로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자, 여기는 100분이 얼마냐? 200. 100분의 200. 그럼 100분의 2배니까 몇 프로에? 2%에 몇 배? 2배. 그러니까 얼마 되죠? 4%죠. 4%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가 더하세요 그 얘기죠. 자, 세 번째가 표준세율에다가 먼저 100분의 얼마를? 300. 100분의 300을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세에다 먼저 몇 배를 곱해서 3배를 먼저 곱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커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인 몇 프로를? 4%를. 자,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빼기가 되는 거죠. 요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장난친 적도 있어. 자, 여기는 뭐였는데, 더하기 했는데, 여기는 빼기다 보니까 요걸 살짝 더하기로 고친 적도 있네, 여러분.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표준세에다 8%를 더한 세로 과세하는 건 무슨 재산이에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었죠. 우리 사치성 재산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별골 오손주. 그래서 별장, 골프장, 오는 고급 오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이죠. 그래서 우리 사치성 재산 어떻게 외웁니까? 별골 오손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 부수 토지도 중과 대상이다. 그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표준세에다가 4%를 더한 세를 중과세는 경우는 자,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그럼 표준세에다 3배를 곱한 다음에 4%를 뺀 세로 가셔서 여기는 뭐가 나오냐? 대도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과밀 억제권역 아니란 말과 대도시 아니란 말, 요 말을 가지고 중과세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 나면 과밀 억제권역이다 말이 나면 표준세에다가 몇 프로 더하라? 4%를 더한 세로 중과세하는 거고 무슨 말이 나면 대도시 안에서 그러면 표준세에다 3배를 곱한 다음에 4%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빼라 그 얘기죠, 빼라. 이때에 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법인을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자, 여기는 원시 취득인 뭐야 하느냐? 신축이나 증축에 한해서만 중과세 한다는 게 뭐 나름대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에 사업용 과세 물건을 여기는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한해서
중과세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대도시안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바깥이죠.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 대도시 안으로 법인이 뭐하는 경우? 전입하는 경우 또는 여기 대도시 안에서 바로 요 사업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좀 요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복잡한데 이게 기본 틀이 돼. 그러면 들어가면 한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요 정도까지라도 좀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여러분이 위해서 꼭 기억할 거는 우리 사치성 재산은 여러분 취득세는 물론 나중에 재산세 할 때도 또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연결되는 거니까 요 사치성 재산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별골 오선조 요거 잡으시고요. 그 관련된 밑에 있는 모두 여러분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입니다라는 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는 고급 주택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개한 주택이 매매를 중개한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우리 사치성 재산 지난번에 했었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두 번째 과밀 억제권 요거 한번 보죠. 결론 여러분 여기서 과밀 억제 권역과 대도시는 어디를 말하냐? 바로 수도권을 말합니다. 수도권이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어디야 여러분? 경기도 일대 어디를 말한다 여러분? 수도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과밀 억제 권역 아니란 말은 우리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세법에는 과밀억제권이란 말은 안 나오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특별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법 배우실 때 혹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상 최고의 법률이 뭐였죠? 우리 부동산 공법상 최상의 법률이 뭐였어요? 일단 제일 먼저 배우는 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게 최상의 법률이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가? 개별 법률이 쭉 있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이상한 법도 쭉 있잖아. 이때에 그 국계법과 개별 법률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일반법이 아니라 뭐냐면 특별법이야, 특별법. 그래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세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의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과밀 억제 권역은 그 어디를 말한다 일단 지리상으로는 수도권. 그러면 수도권 우리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얼른 모이고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보니까 일로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뭐 하겠다? 중과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수도권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가면 지방으로 가면 이때는 우대 규제. 이때는 우대죠.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혜택을 주죠. 세금 취득세 감면 면제 주거나 또 재산세는 몇 년간 면제 준다 그런 각종 혜택이 조례에서도 막 정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도권 안에서 누가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알아두세요. 본점은 상법상 영리법인의 본거지를 말하는가. 그래서 본점 또는 지점, 그러면 본점, 지점 그러면 그 법인은 어떤 법인이에요, 여러분? 영리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사무소, 그러면 이거는 민법 등이야 무슨 법이냐, 여러분? 비영리법인의 본거지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은 상법상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비영리법인도 중과 대상이다 그 얘기야.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중과세하고 비영리법인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 상법상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비영리법인도 중과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본점이나 주사모소. 그럼 여기 본점과 주사모소의 공통점은 뭘까요? 얘들은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어? 본거지라는 것 외에. 얘들은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수도권 안에, 서울 안에 본사 하나 졌다는 얘기야. 본사 건물 졌다는 얘기야. 그럼 본사 건물 안에는 대규모 인원이 그 상주 근무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몰리는 거죠. 제가 근무하던 여의도에 있는 주택은행 본점은 그 당시 15층짜리였는데 그 15층짜리 건물 안에 한 상주 인구를 제가 근무할 때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뭐죠, 여러분? 각종 증권회사 본사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하나하나마다 아주 상주 인구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되면 아주 난리입니다. 왜냐면 여의도는 들어가고 나오는 게 딱 길이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겨울에 거의 뚝방 걸어가면 아주 죽습니다. 대방역에서 내려갔고요. 여의도까지 걸어 들어가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는 얘기가 대규모 임급 때는 이런 게 하나 들어올 때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용 부동산 자 뭐 하거나 여러분 신축 증축. 여기서 신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할 때야? 원시 취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중과세를 못 하고 새로 뭐 하는 거? 짓는 것만 새로 짓는 것만 중과세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신축하지 말고 매입하면 되는 거죠. 기존 건물을 매입해 갖고 본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 안에서 기존 건물 중에서 본사 대그룹의 본사 건물을 사용할 때 제일 좋은 게 어딘가 하냐면 어디일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대그룹 본사 건물로 선호하는 건물이 있어. 연락 안 왔어? 우리 공인중개사인데 예전에 여러분 서울역 맞은편에 옛날 대우 건물. 네, 그런 상징성이 커. 일단 서울역에 딱 내리면 큰 서울 그 대우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 사람들 오면 왜 허벌나게 커봐 그래갖고 막 이게 서울이다 뭐 그렇게 됐대. 그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런 걸 매입할 때는 중간에 안 하지만 건물을 뭐 하면 여러분 새로 짐을 중과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증축은 왜 있을까? 요게 없으면 요걸 다 빠져나가요. 왜냐면 신축할 때 몇 층을 지어? 1층만 짓는 거죠. 그리고 중과 먹고 너 때렸지? 다 때렸지? 그리고 이제 중과 먹은 다음에 뭐 해버리는가? 증축을 통해서 중과세를 어떻게 하니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신축은 물론 뭐 하면 증축에도 중과하겠다 그 얘기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공장 갑시다. 공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규제하는가?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공장이 있다. 분유에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분유에 일어나야지. 목소리 큰 아줌마들 나타나고 그냥 왜왜왜왜 그럽니다. 그래서 공장은 환경오염 문제 등이 있으니까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져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지면 뭐 하겠다? 중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더 들어가 봐요, 여러분. 괜히 복잡해지고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그냥 만족합시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그냥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잠 못 이룰 때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2쪽 갑시다. 142쪽. 세율의 특례. 자, 세율의 특례는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반드시. 그래서 뭐 중과세는 안 넣기를 바라고요. 저도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는 저도 100일 들어갑니다. 모격 제기하고요. 그래서 요 중과세는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00일 기도 들어가. 여러분이 아저씨들 들어가. 그래서 올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자, 그럼 이제 특례세를 갑시다. 어쨌거나 여러분 요 특례세는요. 요 세율 중에서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올해 높다 봅니다, 여러분. 별표 3개. 여기서 나오면 우리는 맞춰야 돼. 왜? 제가 예상한 데서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예상하고 공부한 데서 한번 맞춰야죠. 나왔는데 그때 가갖고, 진짜 나왔네? 내년에는 꼭 외워야지.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자, 특례서 우리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특례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첫째 뭐죠,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몇 프로이나 2%로 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죠. 다만 주의사항은 지방세 법에서는 2%라고 그러지 않고 저걸 뭐라 표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과기준세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중과기준세율. 글자 그대로 얘는 뭐 할게요, 여러분? 중과세할 때 기준에는 세율. 그래서 요거는 종전 취득세를 말하는 거다. 종전 취득세 세율을 말한다. 종전 취득세를 몇 프로? 2%. 자, 그래서 요 중과기준세 2% 어디에서? 표준세에서 뭐 하거나 여러분? 빼거나. 그냥 중과기준세 몇 프로로? 2%로 뭐 하라 여러분? 과세하라 그 얘기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는 무슨 취득이라고 할지 여러분 주로?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형식적 취득 등. 자, 그리고 요거는 무슨 취득이 여러분?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주 취득. 자, 요거 잠깐 보죠. 지금 현재 우리 취득세 무슨 세율은? 표준세율은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에 무슨 세율과 취득세와 종전에 뭐가 등록세가 뭐 한 거다?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합쳐졌다. 왜냐면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했다는 취득세 몇 프로 냈냐? 2% 냈고요. 그리고 그 취득한 부동산을 뭐 하면? 등기하면 등록세를 냈어. 따로따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는 강제화하고 있죠. 부동산 취득하면 며칠이네? 60일에 반드시 뭐 하시오? 등기하시오. 그래서 부동산은 실명의로만 거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 할 테니까? 등록할 테니까, 등기할 테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표준세를 취득세를 내자 그 얘기죠. 예전에는 몇 번으로 나눠서? 두 번으로서 나눠서 내던 거를 어차피 두 번 다 할 거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내자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좋았는데 이거는 좋은데 종전에 형식적 취득일 때는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형식적 취득일 때는 종전에 취득세 과세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2% 과세 안 했다고. 비과세했다고. 그리고 등기할 때 뭐만? 등록세만 과세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무조건 무슨 세율로 과세하면? 표준세율로 과세하면 종전에 안 내던 뭐를? 취득세를 내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 여러분? 종전에 안 내던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빼라 그 얘기죠. 그럼 결국은 지금 표준세에서 2% 뺀 거는 뭐를 말하는가? 종전. 예, 요거는 지금 표준세에서 2% 뺀 건 종전 뭐를 말한다고요? 등록세 세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전과 똑같이 종전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2% 과세하는 것은 뭐냐? 종전에는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어디에만 나오는가? 취득세만 나오는 개념이야. 등록세는 안 나오는 거다고. 어디만 나온다고? 취득세. 근데 그래서 종전은 뭐만 냈다고? 취득세. 그 등록세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근데 뭘로 내게 되면? 표준세로 내게 되면 안 내든 뭘 내게 되니까? 등록세를 내게 되니까 그냥 너는 그냥 그대로 종전 뭐 취득세 몇 프로 내라는 얘기라면 2%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 종류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게 왜 나왔는가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정리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무슨 취득인데? 형식적 취득인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나온 거죠. 찾으셨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윗줄. 그래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권 행사했대 안 했대? 했대. 환매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매권 행사가 중요한가? 행사를 했으니까 환매권을 행사했으니까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죠. 따라서 이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로 가셔라? 2%.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의 매매죠. 환매 등기를 표하는 부동산 매매니까 몇 프로?
4%.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매도자, 매수자 취득 다 몇 프로 과세한다? 2%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오케이? 예. 자,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인가요? 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단지 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뭘 받았다? 농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니까 2.8.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0.8% 내는 거죠. 0.8%. 자, 3번은 뭐가 나왔죠, 여러분? 법인의 합병 나왔나요? 예,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4번. 4번이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자, 거기 보세요. 밑줄. 공유물과 합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과 합유물의 분할만 나와서 뭐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총유물의 분할이 없죠. 총유물의 분할이 없어. 그래서 총유물의 분할은 표준세율 대상이야. 특례세율 적용 대상 아니야.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뭐죠, 여러분? 지분 이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 공유권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러면 이때 공유권의 분할일 때 표준세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2.3.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 0.3% 내라입니다. 특히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하셔야 되고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2.3을 고르셔야 되고 특례세를 물어보면 0.3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 공유물의 분할일 때는 어떤 세율 적용하는가? 특례세율 0.3%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은 몇 프로로 규정하고 있지만 2.3%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를 뺀? 2%를 뺀 몇 프로로? 0.3%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실상 공유권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 형식상 취득. 형식상 취득이야. 그러니까 종전 취득세 과세했어 안 했어? 안 했, 종전 취득세 안 했다고. 무슨 취득이니까? 형식 취득이니까. 근데 무슨 등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할 등기는 해야 되겠죠. 분할 등기를 하니까 뭐는 했냐면 등록세 냈단 말이야. 근데 표준세율로 2.3% 내라 그러면 안 내든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2.3%에서 몇 프로 뺀 2% 뺀 몇 프로 내라는 얘기라면 0.3% 내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근데 거기에 단서 하나 나왔죠. 뭐 밑줄 등기부 등본상 자기 지분을 본인 지분을 뭐 하는 거는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외한다? 제외한다 적어. 그럼 무슨 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거는? 표준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죠. 표준세율. 자기 지분 뭐 초과분은 특례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 표준세율을 적용하라. 그래서 취득 형태에 따라서 해당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양가로 5번 갑시다. 자, 뭐 나왔죠? 건축. 건축물인데 뭐야? 이전 나왔죠. 그래서 건축물에 뭐야? 이전. 그럼 여러분 이전은 우리 건축법상 건축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에서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 따라서 과세표준 무슨 가액이 되고 전체 가액이 되고 세율은 2.8%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증축과 뭐는 개축. 그럼 우리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러니까 과표는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2.8%야. 왜냐면 어디 범위 안에 포함하니까 건축. 건축 우리 세법상 물어보는가? 원시 취득. 자, 근데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전. 그럼 이전도 건축에 포함하니까 표준세율은 몇 프로 되는가? 원시 취득세율 2.8이 있죠. 그래서 건축물 이전일 때 이 건축물 이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법에서 이전은 뭐야? 이전이지. 건축법상 이전은 뭐야, 여러분? 동일 필지 안에서. 이 말이 나와야지. 동일 필지 안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 이시 없이 건축물의 뭐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이 아니야, 이전은. 그래서 무슨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 따라서 이때 2.8% 몇 프로 뺀 2% 뺀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0.8% 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단서가 또 있네, 단서. 뭐한 건물이?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하면? 초과목. 그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그럼 제외하는 말은 뭐야, 여러분? 특례세율로 적용하라. 그 얘기, 여러분. 오케이?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뭐죠? 이혼에 따른 민법상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자, 그러면 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자기 몫을 자기가 찾아가는가? 이혼을 원형 내 거 줘!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 내 거 갖고 가는 거라니까. 다만 종전에는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했던 걸 이혼을 내 몫을 찾아가는 거야. 왜? 내 재산 기여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죠, 여러분. 내 재산 기여도가 있잖아. 아니, 아저씨가 열심히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재테크해서 건물 빌딩 하나 샀어. 근데 그걸 누구 명의로? 아저씨 명의로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저씨 명의로 그 빌딩이나 내 노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이혼할 때는 그 지분을 달라는 얘기야, 몫을.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예. 이혼할 때는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취득이니까 자기 거 찾아가는 거니까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3.5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때에 이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공유권의 분할로 보면 몇 프로가 되고 2.3이 되고 상속의 무상으로 보면은 3.5.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하나 할 때 우리 세법은 당연히 둘 중에 어떤 세율? 높은 세율. 그래서 바로 이때는 3.5. 여기서 네 거 찾아가는 거 몇 프로 빼라? 2%.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1.5%는 거죠. 요때 언제 취득한 거를 보죠, 여러분? 이혼했다는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우리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취득식에 나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에이씨, 지나간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취득시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라고 취득시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저만 했죠? 그래서 한번 117조 볼까요, 여러분? 117조. 자꾸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지나간 과거를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나간 과거 한번 117조 봅시다. 매니 양가로 큰 3번에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1번이네.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밑줄도 쳐져 있죠. 희한하죠. 처음 보는 것 같아. 표시는 다 돼 있어. 이게 바로 세법의 매직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2번에 이제 우리 간주 취득 갑시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걸 섞어 놓을 거야. 이거 섞어 놓고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래서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경우와 2% 과세하는 경우 구분해봐라는 얘기야. 그러면 2% 과세하는 건 무슨 취득이야, 여러분?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꼭 떠올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요거 봅시다. 다음 페이지 144조. 매니 보시면 자, 거기 큰 이봉 보기 전에 맨 위에 7번이 있죠. 자, 거기 이런 말이네. 그 밖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쵸, 밑줄. 그 밖에 형식적인 취득 등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 1, 2, 3, 4, 5, 6은 주로 무슨 취득을 말하는 거구나? 형식적 취득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놈들이구나라는 걸 눈치채셔야죠. 그래서 대통령 정하는 취득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벌차의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인데 그건 뭐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자, 2번 갑시다. 중과기준세율 적용 대상. 자, 요거는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간주 취득. 자, 책을 볼까요, 여러분? 양가로 1, 2, 3 묶으시고요. 양가로 1, 2, 3. 그리고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 이 중에서 여러분 어쨌거나 간주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개수야, 개수. 개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양가로 1번 개수. 그럼 우리 개수는 증축, 개축과 함께 뭐야?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되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되죠. 자, 그리고 이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정하느냐?
특례세를 적용할 거냐, 표준세를 적용할 거냐. 요때는 하나 더 따져야 돼. 뭐 개수로 인해서 혹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니 없니 확인하셔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보고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 여러분? 2.8% 정하는 거고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특례세를 몇 프로 가셔야하는 얘기 여러분? 2% 가셔야하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가로 1번에 요건 건축물 면적 증가가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가로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건축물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때는 그냥 특례세를 몇 프로? 2%.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 여러분? 2.8%. 제일 중요해 개수 10불 동그랗게 쳐놓고요. 특례세율 간주치도 나면 이건 절대 안 빠질까? 개수가 빠지면 말이 안 돼.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 양가로 1번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이 경우 뭐는 마지막 양가로 1번 마지막 뭐라 됐어? 이 경우 과세표준은 무슨 가에? 증가한 가. 왜 증가한 가야? 간주취득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간주취득일 때 가표는 묻지만 무슨 가에 여러분? 증가한 가에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2번 볼까요? 뭐 차량,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선박의 뭐야 여러분? 종류 변경. 또는 중요한 거 있죠. 뭐야 여러분? 토지의 뭐야? 지목 변경.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의 대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 적용하라? 특례세율 2% 적용하라. 근데 양가로 2번에도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 경우 뭐는 과세표준은 뭐로 하래? 증가한 가액을 하래. 왜? 간주 취득이니까. 까불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바로 그 유명한 비상장법인은 뭐야 여러분? 과점주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양가로 1, 2, 3은 오리지널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간주 취득 등일 때는 특례세를 몇 프로 가시는 거고 2% 가시는 거고 이게 아닌 형식적 취득 등일 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로 가셔라? 2% 뺀 세로 가셔라. 구분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여러분 뭐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이렇게 보시고요. 뭐 7번도 다 똑같아. 그런데 양가로 7번에서 우리가 체킹할 게 145쪽 다음 페이지 맨 위에 2번과 3번 묶으시고요. 묶여있죠? 근데 벌써? 예. 자, 그래서 2번 뭐죠 여러분? 무덤이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취득은 특례세를 몇 프로 가세라? 2% 가세라. 근데 여기 적혀 있나요, 여러분? 단. 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서 여러분 옆에다 저거 안 적혔으면 등록면허세와 뭐는 재산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있어. 적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적어. 또 신기해. 그렇게 외우라고 할 때는 안 외우다가도 적으세요. 그러면 예싸 해갖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일단 적어보는 거야. 씨. 그려. 그거라도 좀 해줘. 예. 외우지 않으면 적기라도 해놔야지. 예.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 자 뭐가 나오면 취득세가 나오면 이때는 특례세를 몇 프로 가세하고 2% 가세하고 등록면허세나 뭐가 나면 재산세가 나오면 뭐단 얘기야? 비과세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밑줄 임시건축물이죠. 임시건축물 우리 어디서 봤던 거 이거? 비과세에서 봤죠. 그래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도 임시건축물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죠? 근데 우리 비과세 조건 걸어놨잖아.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는 1년 어떻게 써? 초과했죠. 그러니까 얘는 당초 뭘 받았다가? 비과세 받았다가 비과세 요건을 위배했으니까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가? 취소. 그리고 뭐로 바뀌는가?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때 부가 대상으로 바뀔 때 적용하는 특례세는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2%다 그 얘기야. 이거죠. 자, 임시 건축물 취득했죠, 뭐.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기본인 거죠. 건축법상 건축물이 기본이단 말이야. 근데 얘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얘는 뭐야, 여러분? 가건물이잖아, 가건물. 그죠? 얘는 등기부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임시 건축물이라는 가건물을 뭐 하면 취득을 하면 이때 그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비과세 적용하죠. 그래서 비과세는 언제 해주는가? 임시 건축물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야. 근데 이때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걸어놨잖아.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1년을 뭐 해버리면? 초과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요 비과세 했던 거 1년 초과함으로써 뭐가 되고? 취소. 비과세 취소. 그리고 뭐로 바뀌는 거야, 이제 얘가?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때 취득세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는 얘기죠. 당초 요 취득했을 때다. 1년이 됐을 때다. 그 다음 날이다. 1년이 된 다음 날이다. 우리 기한의 이익은 언제까지야? 1년. 요걸 위반한 건 언제야? 다음 날에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로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부가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이네 이제? 60일 이내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뭐 해야 되는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당초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취소가 돼서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 그러면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이 되면 작년까지는 며칠이었지만 30일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무조건 60일.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그래서 결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지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이제 무조건 며칠이야? 일수가 나오면 60일이야. 이제 30일짜리가 없어. 작년에 30일짜리가 있었어. 이렇게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이 되거나 또는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30일 이내 그런 고급 주택이 아닌 또는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며칠짜리도 있었고 60일짜리도 있었고 30일짜리도 있었어. 우리 시험 공부는 우리도 그게 모르는데 일반인은 더 알아 몰라. 모르겠죠. 그래서 어떨 땐 30일, 어떨 땐 60일. 그러니까 실무에서 일반인들 못 알아도 못 쫓아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에블라블라블라. 올해부터 다 그냥 30일짜리 있어 없어? 없어. 다 며칠짜리도 통일시켰어? 60일. 예, 요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초 뭘 받았다가 비과세를 받았다가 취소가 돼서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 그럼 이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와 똑같다 그랬어? 이것도 어디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등록면에서도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예. 이때 부가 대상이 됐을 때 적용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나요? 특례세를 몇 프로? 2%로 과세하라 그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 예. 나머지 뭐 여러분 뭐 4번, 5번 이런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45쪽 5번 세율의 적용이 있죠. 이거는 지금 뭐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1번과 2번 한번 좀 봅시다. 1번과 2번 의미만 봅시다. 자, 1번 토지나 건축물을 뭐 했는데 취득했어.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몇 년이네? 5년이 중요해요. 5년. 5년 이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다음에 어느 하나, 여기 밑줄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뭐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을 말하는가? 다음에 어느 하나 뭐를 말한다? 중과 대상이야. 그러니까 당초 취득 같은 중과세율 대상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다가 얘가 몇 년이네? 5년이네. 뭐로 바뀌었다? 중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야. 그럼 우리 이걸 또 뭐라 표현했죠?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이거죠.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자, 이럴 때는 밑줄 해당 뭐를 중과세를 적용하여 어떻게 하라? 취득세를 추징하라. 몇 년이네? 5년의 중과대상이 되죠.
자, 2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 미출자.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을 밑줄 쳤어요. 적으세요. 얘들은 뭐야 지금? 중과 대상이죠. 사치성 재산.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찾아야지. 1번은 취득할 때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중과 대상으로 바뀐 거고 2번은 아예 취득할 때부터 중과 대상이었던 놈이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2번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 이미 취득할 때 뭐 했어? 중과했죠. 근데 밑줄 그놈을 다시 또 뭐 했대? 밑줄 증축, 개축, 개수했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가는 거야. 일반 건축물을 뭐 해서? 증축, 개축, 개수해서 다시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이 됐대. 이거 무슨 건축물이었어? 일반 건축물이었던 놈을 뭐함으로 인해서? 증축, 개축, 개수함으로써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됐대. 그때는 자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밑줄 무슨 가액이야? 저거 동그라미 증가한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써져 있잖아 거기. 증가한 가액에서 무슨 세율 때려라? 중과세율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설명드리고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데 넘어가고요.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당초 취득할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취득세 다 내고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놈이 뭐로 바뀐 거야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야. 마치 우리가 수험생인 상태에다가 10월 말이 되면 이제 뭐로 바뀌는가? 합격자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별로 왜 동조를 안 해?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기지. 지금은 수험생이지만 10월 말에는 이제 뭐로 바뀌는가? 합격자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걸 뭐라 표현해?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 그런 거죠. 변동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여러분. 있어야지. 간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갖고 독을 품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독을 품고 공부를 하지 않고 어영부영 공부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공부는 할 때 확실히 해갖고 붙어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은가? 공부할 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저같이 인생이 막 피폐해야 되고 황폐해야 되고 여러분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세법 뭐 별로 알량한 지식 갖고 여러 번 했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 기간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어야만 합니다. 붙질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가 돼갖고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창피해서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은행 다니던 친구들은 지금도 거의 소식을 거의 연락 안 합니다. 그래서 은행 그만두면서 야 나중에 내가 너희들 앞에 다시 떳떳하게 나설게 라고 약속을 못 지켰어.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 여러분들 이미 주위에 소문 났어 안 났어? 났잖아.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옆집 아줌마 다 알죠? 저 언니 공인중개사 하고 다니는데 요즘. 그래갖고 지금 몇 년째? 모르죠. 씨. 소문 다 났어. 애들 학교 선생도 알아. 진짜요 여러분. 제 말 맞죠? 엄마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 못 온다? 왜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 뭐 학원 간다? 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밥도 안 챙겨준다. 그 심지어 뭐라? 요즘 온종일반 돌린다. 오전반에서 이제 얼른 가서 온종일반을 돌렸어. 그런 아주머니도 많아. 젊은 세대들.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야. 그래서 교수님 제가 우리 애기들 오전반 돌리다가 지금은 온종일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그래서 오후에 공부하다 간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태권도 도장을 보낸대. 집에 오기 전에. 그래서 태권도 도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한대. 뭐를?
애를 계속 뺑뺑이 돌려갖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지게 자게끔 그렇게 돌려달란다고. 아,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수험생 아줌마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붙을 거다. 네, 그런 마음 갖고 공부하는데 안 붙겠냐고. 애를 온종일반 돌리면서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야 그냥 뭐 표준셀에서 중과셀로 바뀌든지 말든지 어쩌라고 시켜. 갑시다. 표준셀에서 무슨 셀로 바뀌어서? 중과세였죠. 우리는 이거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과세 물권 상태의 변경.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거야. 그러면 이게 당초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거냐, 5년이 지나서 중과 대상으로 바뀐 거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취득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중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아예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취득한 겁니다. 처음부터. 즉 네가 중과세를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한 거지라고 장난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취득 후 몇 년 이내 5년의 중과세를 대상으로 바뀌면 이때는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요 당초 취득에 대해서도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가? 중과세를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가액이 돼서? 전체 가액이 돼서 중과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뭘로 맞는가? 중과세를 맞는다고. 전체 가액이니까. 이게 중요한가? 전체 가액에서 중과세를 떼자고. 근데 당초 취득할 때 표준세로 낸 게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 부분도 뭘로 때렸으니까? 중과세 때니까 무슨 과세가 되려면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중과세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당초 취득할 때 기납부한세가 있으면 당초 기납부한세는 어떡하라? 빼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때 요 기납부할 때 신고겠네 신고 납부를 못해서 뭐가 부과된 게 있어?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대. 그러면 그 부과된 가산세는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얘는 제외하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나온 거죠. 전체 중과해놓고 출제는 살짝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데 이때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의 가산세는 포함으로 살짝 말 바꿔놓고 여러분한테 찾아내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5년이 어떻게 하면 지난 다음에 중과 대상을 받겠다. 그러면 5년이 지난 부분에 이미 이제 제척기간이 만료됐죠. 소멸시효 완성됐죠. 그래서 그 부분 납세문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뭘 때려 여러분? 중과세율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가액이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요런 차이점이 있죠. 요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차액을 요런 걸 여러분 분명히 구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제는 이걸 장난칩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아예 취득할 때 무슨 대상이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중과세율. 2번이 바로 거기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을장 나왔죠? 얘는 아예 취득할 때부터 뭐 먹은 애들이야? 중과 먹은 애들이죠? 그렇잖아.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단 말이야. 1번은 취득할 때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중과 대상 바뀐 거고 2번은 아예 취득할 때부터 중과 대상이었던 놈이죠. 이해하셨어요? 요 놈을 그 위에 뭐 한 거야, 여러분? 증축, 개축, 개수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증축, 개축, 개수 여러분 뭐가 떠오르고? 간주치도. 간주치가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에서. 무슨 세율 때려라? 중과세율 때려라고. 됐나요? 예, 여기까지만 들어가. 더 들어가면 여러분 괜히 이제 어려워지고 뭐 3번도 하긴 해봐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맙시다. 기본적인 거 잡는 게 더 중요해. 자, 그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있네. 5번 하나 봅시다. 5번. 공통 내용이죠.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한다. 그럼 당연히 어떤 세율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세율. 당연한 말이죠. 밑줄 높은 세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징수 가야 되겠죠?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죠? 역시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다고 그랬죠? 요거 시간 돼갖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